전에도 그랬지만 어느 둥지를 가던 차가 꽉꽉 막히네. 같은 풍경 속에서 벌써 몇십 시간을 기어가고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을 즈음 로자가 지루하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어디를 지나가든 버스 위에서 긴 시간을 보냈던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지루함이 익숙해지기는 또 어려운 법. 잊을만 하면 수감자들의 아쉬운 소리가 들리는 것도 일종의 일과 중에 하나가 되었다. T사 입국 심사대까지는 얼마나 남았어?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건 그저 목표 시간을 상기시켜주는 것밖에 없겠지. 하루 정도 다음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과 중간중간 정차 장소 등을 고려하면 3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작 거기서 거기를 가는 것 같은데 항상 이렇단 말이지. 그레고레 말처럼 도시가 마냥 넓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딘가로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는 상황이 꼭 생기는 걸 보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하긴 할 것 같다. 저희는 작은 차량도 아니고 대형 버스라서 뒷골목을 따라 이동하면 확실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그냥 도보 행군이 더 빨랐을 것 같군. 하지만 속식이 해결되지 않소. 모르는가? 장기 행군 중에는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을 하는 것이 모두가 군인 출신인 건 아니라고, 디스 양반. 그리고 뒷골목에서 잘못 새벽을 지새우다간 그 무섭다는 청소. 싱클레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더듬는 걸 보니 언젠가 수감자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새벽 특정 시간에 뒷골목을 돌며 모든 쓰레기를 없애버리는 청소부라는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걸. 쓰레기라는 것에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는 점이 좀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뒷골목의 밤이라고 불린다고 했나? 청소부들이 바글대는 뒷골목의 밤에서도 무사할 수 있는 건 이 버스가 도시에서 몇 안 되는 주거용 차량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버스 외에 숙박 행위를 시도했다가는 취침은커녕 1시간 동안 청소부들과 새벽에 사투를 벌이게 되겠죠. 하긴 청소부들은 뒷골목의 주거지까지 건드리진 않으니까. 느리고 확실한 차량 이동인가, 빠르고 위험한 도보 행군인가, 딜레마로군. 아니, 후자의 경우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 않소. 순식간에 떠들썩해진 버스 내부 속으로 갑자기 끼익하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익숙한 한숨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일정에 전부 맞출 수 있게 가고 있으니 쓸데없이 중얼거리지 마라. 불만들만 보면 아주 나까지 들이받을 기세들이군. 새로운 서류... 상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나 보죠? 베르길리우스의 손에는 방금 프린트한 것 같은 서류가 들려 있었다. 가끔 자신의 방에서 상부와 연락을 받고 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서류를 들고 나오곤 했다. 그래, 새로운 소식이다. 또 중간에 헛짓거리를 하러 가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뒤틀림 뒤처리 짓도 2번은 사용하고 싶다고. 지금 원래 우리 목표는 애처럼 안 달래지 좀 말도록. 버스가 가는 경로에 변동은 없다. 베르길리우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운전석 앞쪽까지 나와 의자 옆에 기대어 서류를 부스럭거렸다. 단순한 공지사항이다. 너희들이 기록해온 환상체, 뒤틀림, 죄종에 대한 기록, 그걸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는군. 에? 그럼 그걸 우리 보고 전부 수정하라고? 아니요. 일단 작성된 도감들은 모두 전산화되어 상부와 공유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관찰 기록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수정 명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류법, 즉 일련 번호와 위험 등급에 대한 것은 자동으로 갱신될 테니 그저 알아두라는 뜻입니다. 한 명이라도 거드니 마음이 편하군. 그 말대로다.
이전에 발견한 새로운 형태의 죄종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구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베르길리우스가 서류를 구깃거리며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둘을 불렀다. 이스마엘. 베르길리우스가 이스마엘과 이상을 가리켰다. 네? 몰랐는가? 둘이 아주 모범생이신 것 같으니 이 서류를 보고 알아서 설명해 주도록.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베르길리우스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이스마엘에게 던지듯 넘기곤 앞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냥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이스마엘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받아든 서류를 펼쳐보았다. 신경을 써주는 건지 쌀쌀 맞은 건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환상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라도 적혀있나요? 발신처 LCD에서 보내온 문서이고. 오! LCD 문서라면 관리자 나리가 무전을 했다는 문서 아니오? 에즈라였나? 무전기 너머로 정신없이 떠들던 목소리가 아직도 떠오른다. 구 엘사 시절부터 노잼. 여기저기서 옹성대는 목청이 하나둘씩 커져간다. 어디 나도 이스마일이야? 이상은 거두려는 듯 이스마엘의 서류를 봐주려는 것 같았으나 이런 식인이 매번 저만 가이드북을. 서류를 쥔 이스마엘의 손에 힘줄이 돋는 것을 보아 가만 놔두면 서류가 아니라 메이스를 집어 휘두를 것만 같다. 잠깐 이스마엘, 내가 잠깐 정리할게. 진정해. 난 황급히 이스마엘한테 달려가서 서류를 두 손으로 간절하게 빼앗았다. 순간 서류가 찢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체념한 듯 소나기에 힘을 풀어주었다. 료슈랑 오티스, 돈키호테랑 히스클리프 좀 조용히 시켜줘. 좋다. 재미있군. 당연히 죽이거나 두드려 패면 안 되고. 노잼. 료슈가 슬쩍 들었던 돈키호테의 렌스를 내려놓았다. 자, 이제부터 이스마엘이 먼저 읽고 전달할 테니까 궁금하면 손 들어. 이상과 파우스트는 손 안 들어도 되니까 중간중간 설명해 줄 수 있는 걸 덧붙여두고. 좋습니다. 알겠어. 로자는 손 안 들고 말하려는 사람 꿀밤 좀 때려줘. 잘해주는 만큼 회식 때 디저트 더 시켜달라고 내가 말해줄게. 일 시킬 줄 아네 단테. 이건 놀라운 성장이군요, 관리자님. 자, 우선 한 대. 아니 이건 몇 분 후 소란이 지나가고 이스마엘에게 다시 서류를 지어줬다. 그럼 부탁할게. 그러니까 우리 LCB는 구 L사인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 감금 관리 중이던 환상체를 지불을 통해서 상대해왔었죠. 환상체를 상대하면서 황금까지 본래의 힘이 억제되었다 해도 설정된 위험 등급과 전투력의 편차가 있어왔고요. 여기서 림버스 컴퍼니의 직원들과 상부에서도 기시감을 느껴왔고 LCD를 통해 이 부분을 조사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분류된 위험 등급은 5개인데 5개? 4개 아니었냐? 로제의 꿀밤이 히스클리프의 정수를 찍었고 그 일격이 갑작스러웠는지 히스클리프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죽은 건 아니지? 에이, 히스인데 이런 걸로 죽긴 하겠어? 싱클레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이스마일이 싱클레어를 향해 끄덕였다. 히스클리프 씨 말처럼 지금까지 위험 등급은 자인, 테스, 해, 바브 이렇게 4개 아니었나요? 저희가 봐온 곳은 그렇죠. 하지만 여기 기록을 보면 제일 높은 위험 등급인 알레프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등급이 지금 저희가 겪는 전투와는 괴리가 있는지라 앞으로는 리버스 컴퍼니의 방식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메르소 씨, 재편성이라는 것은 기존 분류가 재분류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등급이 추가된다는 뜻인가? 그것까지는 안 적혀 있네요. 하지만 여길 보니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서는 환상체 등급을 엔케팔린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정했다고 되어 있네요. 관리가 까다롭고 복잡할수록 생성되는 엔케팔린의 양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싸운 경험하고 비슷했나 본데요. 그래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 경험에만 맞추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등급이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관리가 아니라 전투만을 수행하니 구 엘사의 등급과는 다를 수도 있겠구려. 헛! 잠깐 로자! 이상은 손 안 들고 말해도 돼! 아 맞다. 미안. 로자가 손 안 들고 말한 이상의 정수리를 반사적으로 노리려는 것을 겨우 저지했다. 잠깐만. 로자 시치라니. 나가. 네. 그래서 전투력을 기반으로 위험 등급을 재편성한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도감에 적힌 위험 등급이 바뀔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다시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뒤틀림에 대한 건데... 돈키호테가 손을 들었다. 하지만 이스마일은 그냥 설명을 이어갔다. 분명 보고서도 모른 척을 한 거겠지. 뒤틀림은 지금 환상체의 코드 형식을 돌려 쓰고 있었는데 저 개체가 명백히 다른 점이 있는 게 확실해져서 다른 코드 형식을 갖게 될 것 같네요. 그 다른 점이라는 건... 홍로가 손을 들었고 이스마일이 끄덕였다. 돈키호테는 존나 슬픈 얼굴이었다. 환상체는 제압하면 알 같은 것으로 돌아가는데 뒤틀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뒤틀림은 제거에 따른 완전한 제압이 가능하지만 환상체는 아직 이론상 완전한 사살이 불가능하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뭐 다들 싸워봐서 이해는 잘 되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마지막 죄종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최근에 확인된 새로운 죄종을 포함해서 기존의 환상체랑 분리해서 코드를 부여하려나봐요. 분류 사유... 환상체와 뒤틀림은 고유성을 갖고 있으나 죄종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뭔 소리지? 파우스트가 쓱 하고 이스마일의 옆에 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유성이란 동시에 같은 존재가 한 곳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죄종은 똑같은 생김새와 성질을 한 여러 개체가 몰려 나왔다는 걸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반대로 뒤틀림과 환상체는 그런 적이 없었죠. 설명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죄종은 똑같은 놈들이라 싸잡아서 불러도 되고 환상체란 뒤틀림은 하나하나 특별한 놈이니 따로 불러야 한다는 거지? 뭘 어렵게... 언제 정신을 차렸는지 히스클리프가 끼어들어 말했지만 디저트 맛있겠네.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내용은 여기까지네요. 뭔가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요. 참고로 돈키호테는 이스마일에게 처음 무시당한 시점부터 한순간도 손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알겠어요. 말씀하세요. 그 서류 작성한 LCD 팀의 직원 이름 혹시 나와 있는가? 말투는 해결사 집착 모드일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의외로 실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스마일은 살짝 놀란 눈치였다. 네. 잠깐만요. 발신인 LCD 현장 추리 팀장 모제스. 뭐 LCD 부서도 언젠간 만날 일이 있을 테니 기억해두는 편이 좋겠죠. 괜히 무시해서 미안해요, 돈키호테 씨. 원하던 답변을 받았지만 왠지 돈키호테는 심각한 표정이 되어 생각에 잠긴 것 같다.
왜 그래 돈키호테? 아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일세. 자 이제 진짜 끝이에요. 아쉽네. 디저트를 더 정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전달 시간이 더 소모되었군요 단테. 이제 그러고 보니 슬슬 그럴 시간이구나. 그래 수감자들의 업무 종료를 승인합니다. 더 늦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수감자들이 말을 잘 들어줘서 일찍 끝난 것 같네. 나는 살짝 가벼워진 기분으로 제잘거리는 수감자들을 따라 뒷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뭘 잊어버리지 않았나? 쓰러진 히스클리프를 바닥에 두고 왔다는 걸 깨달은 건 30분이 지난 다음이었다.